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언더를 갔었는데 이제 그게 오버가 나면서 좀 아쉬웠는데 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래도 7연승 했으면 꽤 길게 한 거죠. 길게 했고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EPL이 개막하죠. 아마 세리에도 같이 개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분데스만 조금 늦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주부터 해외 축구가 시작이다. 오늘 내일 넘어가는 새벽부터 챔피언십이랑 그리고 LADBC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다음 주부터가 이제 진짜 완전 개막이라 시작을 하고 이번 주는 약간 워밍업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이따가 공지를 다음 주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동안 얘기했던 뭐 후원 관련 도전 미션 그리고 주말이나 평일 방송 시간 등등 거의 고정된 시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뭐 낮 경기 혹은 저녁 경기 비중이 확 줄어들 겁니다. 예, 해축이 개막하는 만큼 경기들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꾸준히 나눈다면 해축 1순위 그리고 미축이 2순위 그리고 나머지 국축 1축 3순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오늘 FC 서울하고 대구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국내 경기잖아요. 국내 경기는 뭐 두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가야죠. 따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서울하고 대구가 요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최다 실점 혼자 이제 40골 이상 실점을 하고 있고 득점은 그나마 서울하고 비벼볼 만합니다. 3골 차라서. 근데 실점이 2배 차이. 그리고 대구가 꼴찌인데 지금 여기서 승점을 더 못 쌓은다? 못 쌓으면은 사실 강등될 확률이 커요. 지금 승점이 바로 한 단계 위인 FC 안양하고도 13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2부로 떨어질 확률이 지금 매우 커요. 어느 정도 격차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서울 입장에서는 전북 현대가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치고 달리기 때문에 솔직히 우승은 힘들 거라 보는데 강등 저 뭐냐 그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가진 말아야죠. 왜냐면 그 2위부터 뭐 강원까지 또 3경기 차입니다. 3경기. 중간에는 뭐 한두 경기 차고 그래서 4위이긴 하지만 7위로 떨어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원FC하고도 8점 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위 스플릿을 가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서울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이라서. 그리고 대구 아시다시피 아직도 원정 승리가 없어요. 유일하게. 대구가 이거는 좀 지우고 대구가 유일하게 아직 원정 1승이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원정 승리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상성도 보면은 그나마 이제 최근에 대구가 이제 서울 원정 가서 뭐 이기기도 하고 비기기도 했어가지고 상대 전적은 아주 뭐 압도적으로 밀린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불리한 정도 요 정도지. 최근 5경기만 보면 사실 반반입니다. 2승 1무 2패로. 그래서 상승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지난번 프리시즌 바르샤가 와서 FC 서울하고 경기를 했죠. 그때 3대7로 졌는데 어쨌든 중간에 경기가 있었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바르샤 상대로 0대5로 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죠. 서울이 잘했다는 걸. 그리고 최근 대구가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마지막 승리가 5월 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 뭐 바르샤 경기 빼더라도 리그 2경기 무득점, 3연패 중이고, 뭐 울산하고 비기고 김천상무를 이길 뻔했을 때 그때 분위기를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분위기를 놓치는 바람에 사실상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FC 서울 같은 경우는 문선민이 이제 발목 부상 의심이 되긴 하는데, 대구는 또 수비에 브라질 선수 퇴장이 있거든요. 주전기포도 지금 못 나오고 있고, 뭐 세징야도 많은 경기를 못 뛰긴 했는데, 그나마 넣어줄 수 있다면 세징야한테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FC 안양한테 0대4로 진 건 좀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 제주한테 한번 졌지, 그 경기 말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죠. 대전 원정도 잡고. 그래서 뭐 홈에서 최근 포항도 4대1, 울산도 잡고, 대구의 최근 폼으로 봤을 때는 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즉 FC 서울 승을 봅니다. 승. 무조건 승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배당이 너무 적죠. 그래서 마엔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언어보를 봐야 되느냐, 그 싸움인데, 사실 저는 이 경기는 마행까지 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불확실해요. 불확실. 그게 뭐냐면 대구가 지금 물러설 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서울이 최근에 성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마인으로 이겼던 경기는 손에 꼽습니다. 즉 뭐 광주, 원정, 아니면 포항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에. 그한 20경기 중에서 그 정도로 극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비록 이제 승리가 너무 오래 전이긴 하지만 무조건 무득점으로 졌던 건 아닙니다. 뭐 박빙의 승부도 있고 한 골 차도 있고 비긴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승이 유력하긴 한데, 대구가 최근 2경기 득점이 없다고 해서 뭐 서울이 무조건 뭐 3대0, 4대0으로 이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FC 서울 승을 보는 건 좋아요. 다만 이제 마엔을 가기 좀 빡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디물을 노리든가 고배당으로, 아니면 차라리 서울이 완전히 대승을 거두든, FC 안양이 4대0으로 이긴 것처럼, 아니면 대구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 오버할 가능성이 있고, 말도 안 되게 대구가 갑자기 3개월 만에 첫 승리를 딴다. 원정 첫 승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변수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은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 측면으로는 확률은 FC 서울 승. 그나마 조금 더 배당을 높인다면 오버. 아예 이제 고배당 노린다면은 핸디무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구가 못해도 대구가 득점은 비비거든요. FC 서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득점이 너무 저조했다, 득점만 보면은 만약에 물론 득점이 다른 팀에 비해 뭐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꼴등이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득점이 낮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상위권 팀 치고는 득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경기 전북하고 FC 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팀이죠. 전북. FC 안양은 대구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고, 일단 전북이 예전에 컵대회에서 홈에서 한번 진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25년도 원정이랑 홈에서 둘 다 잡았습니다. FC 안양을. 그래서 상성은 전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지금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질 뻔한 경기들, 뭐 홈에서 수원 FC전, 포항 원정 다 이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의 전북은 뭐 지고 있더라도 이길 각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막 지고 있으면 이게 이기기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역전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최근 득점도 꾸준하고 리그로만 보면은 지금 4연승 중이고 이 성적도 압도적이에요. 지금 전북 보면은 16승 6무 2패입니다. FC 안양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실점도 10골 이상, 득점도 10골 이상. 그래서 압도적으로 좋다. 그리고 FC 안양이 원정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를 배제한다고 치면은 이건 뭐 전북 승 봐야죠. 이거는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오히려 전 FC 서울 승이 배당이 더 적거든요. 근데 차라리 전북 현대승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홈이라서. 근데 항상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현대도 3개월 무패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지금 뭐 3개월이 뭐야? 한 4개월 더 되지 않았나? 무패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실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점이 적긴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점이 좀 많아졌습니다. 수원FC 2골 그리고 강원 빼고는 전부 다 실점을 했습니다. 한 골에서는 많게는 2골까지. 그래서 예전보다는 실점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래서 지난 수원FC처럼 2골 먹히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안양이 뭐 지난번 수원FC한테 지고 최근 제주나 김천상무한테 지긴 했지만 원정에서 아예 득점이 없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무득점 경기가 좀 있던 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굳이 배당을 좀 더 높인다고 오버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전북이 실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강원 2대0으로 이긴 적도 있고 그래서 좀 그냥 전북 승 보고 고배당으로는 차라리 마엔 서울이 핸디물을 봤다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마엔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FC 안양이 최근 원정에 득점이 없던 적이 몇 번 있고 지난번에도 5월달에 0대2로 졌거든요. 근데 전반에만 2골이 터졌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면 전북이 딱히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FC 안양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물론 둘 다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반반이에요. 저는 오버 배당이 언더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해서 전북승 간다면 마엔 정도 고배당 노릴 거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는 끝났습니다. 첼시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클럽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리그 시작이라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첼시, 레버쿠젠 한 10몇 년 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만난 적이 있는데 1승 1패입니다. 서로. 그리고 이번은 친선전이긴 하지만 이게 첼시 홈이란 말이죠. 근데 아스널도 그 비아레알한테 진 거 보면은 홈이라고 해서 꼭 이긴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첼시가 보여줬던 그 행보, 클럽 월드컵에서의 그 성적, 파리도 3대0으로 잡고 우승을 했고, 물론 중간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적이 있긴 하죠. 뭐 플라멩고한테 졌다든가 선제골 넣고. 근데 전체적으로 클럽 월드컵 성적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첼시가 홈이면 아무리 레버쿠젠이라고 하더라도 레버쿠젠도 프리시즌의 성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상대하는 팀들이 그렇게 강팀들이 아니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홈인 첼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다 이제 그 영입 나가고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었죠. 첼시도 보면 그 나간 선수들이 많죠. 뭐 엄청 많네 여기. 듀스버리 홀 그리고 주앙 펠릭스, 마두에케 좀 이름이 좀 있다는 것만 좀 언급을 하고 들어온 선수들 보면은 리암 델랍 그리고 주앙 페드로
윌리양 나간 선수가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도 기존에 있던 뭐 은쿠쿠, 잭슨, 네투 뭐 전체적으로 보면 콜 팔머도 있고 멤버적으로 보면 저는 첼시가 좀 더 낫다는 입장이거든요. 레버쿠젠도 보면은 뭐 자카도 나가고 비르츠도 이제 리버풀로 갔고 프링퐁도 리버풀로 수비 조나단 타도 이제 미넨으로 갔는데 얘네가 뭐 PSV에서 틸만을 데려오고 그리고 틸만 말고는 딱히 큰 네임드가 있을 만한 선수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나간 선수들이 오히려 임팩트가 더 크긴 한데 기존에 있던 뭐 보니페이스, 아미나들리, 패트릭 시크 근데 비르츠하고 여기는 출혈이 좀 있긴 하네. 예, 레버쿠젠은. 그러면 첼시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입도 나름 나쁘지 않게 한 것 같고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레버쿠젠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클럽 월드컵 때 이제 보여줬던 그 상황들을 봤을 땐 전 첼시 승 봅니다. 첼시 승. 여긴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첼시 승에 마해는 잘 모르겠어요. 언어보도 솔직히 3.5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원래 이제 오버가 많을 땐 엄청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친선전이다 보니 첼시도 다음 주 홈에서 크리스탈전 있고 그 전에 AC 밀란하고 친선 경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를 돌릴 확률이 커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다음 경기가 이제 리그가 20일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컵대회 먼저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뭐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긴 하죠. 여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첼시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엔은 솔직히 가기 조금 빡셀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뭐 프리시즌 뭐 경기를 다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는 적어도 뭐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경기 정도는 봐야 그 팀의 좀 색깔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도 한 경기 봐야 되고 원정도 한 경기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경기는 봐야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첼시 승까지만 보고 몰라요. 어제 미넨처럼 토트넘을 압살할 수도 있긴 한데 레버쿠젠도 그렇게 무시할 팀은 아니죠. 틸만이 PSV에서 골을 좀 많이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승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엔하고 핸디문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어느 번호 또 3.5를 줘가지고 이것도 살짝 애매합니다. 2.5였으면 아마 오버를 갈 확률이 큰데 3.5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첼시가 의외로 클럽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그 플라멩고전 빼면은 사실 실점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배당 굳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이 경기는 핸디무보다는 차라리 홈인점을 감안할 때 마엔 쪽을 좀 더 노려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레버쿠젠이 좀 빠진 게 출혈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포르티나 그리고 고어헤드 자 리그 시작이죠. 이제 리그 시작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시작인데 자 에르디비시 포르티나하고 고어헤드가 이제 첫 경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뭐 EPL, 라리가, 뭐 세리에, 분데스는 이름이 좀 있고 뭐 대충 많이 챙겨보지 않더라도 그 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LADBC랑 리그왕은 생각보다 다른 리그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게 특히 이제 유명하지 않은 팀들, 리그왕도 유명한 팀들은 뭐 파리처럼 뭐 대충 알겠지만 특히 LADBC는 파리보다 리그왕보다 더 이 포르티나 고에도 이렇게 막 유명하지 않은 팀들은 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뭔가 영입이나 이런 걸로도 판단하기도 어렵고 프리시즌의 성적만 보고 이제 어쨌든 최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그 컵 대회 PSV전 한 골을 넣었죠. 지긴 했지만 그리고 둘 다 프리시즌의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첫 경기는 사실상 상성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포르티나가 홈에서 고에드 상대로 최근에 좀 약했다.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게 리그 첫 경기고 포르티나도 프리시즌에 나름 뭐 레버쿠젠하고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 승리도 좀 가져왔던 경기들이 있어서 이런 경기는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첫 경기라서 건너뛰든 아니면 무찍고 넘어가든 아니면 승패로 갈릴 거라 생각하면 오버를 찍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저는 무찍겠습니다. 그냥 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이래서 LADBC 첫 경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땐 리그왕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뭐 첼시나 레버쿠젠, 뭐 독일이나 EPL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더라도 영입도 꽤 많이 하고 많이 또 이제 이적도 하고 해서 그동안 뭐 클럽 월드컵이나 뭐 프리시즌에 뭐 보면은 대충 감이 오는데 저기는 프리시즌에 경기하는 팀들도 워낙 생소한 팀들이랑 하기 때문에 감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리그 경기들을 몇 경기 보고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가장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갈게요.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크기를 좀 늘려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야 이거 글자가 좀 잘리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밍엄하고 입스위치. 제가 이제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가 챔피언십입니다. 항상 먼저 마감이 되고 다른 리그보다 항상 토요일 먼저 시작했던 먼저 마감되는 경기들이 훨씬 많았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막 감이 안 올 땐 건너뛰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올 시즌은 모르죠. 한번 해서 뭐 저랑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자, 버밍엄하고 입스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르티나하고 고에드 그 결장 부분 뭔가 수비 쪽에 부상이 몇 명 있고 공격에도 뭐 출전 정지랑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고에드가 조금 더 낫습니다. 포르티나보다. 그래서 무승부를 보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자, 버밍엄하고 입스위치. 자, 버밍엄. 입스위치. 일단 부상 여부 보면은 둘 다 크게 막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입스위치의 그 미드필더 잠시만요. 한 번만 확인을 하고 입스위치가 프리시즌 성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매 경기 다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번 프리미어에서 너무 워낙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강등이 됐는데 일단 프리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3부에서
성적이 좋아서 올라온 팀이죠. 우리나라 이제 백승호가 있는 팀인데 버밍엄도 아마 한 번 떨어져서 바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쨌든 버밍엄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를 가기 위해서 이번 시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버밍엄도 보면은 프리시즌에 성적은 반반이에요, 반반.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도 은근히 몇 경기 있어서 그나마 홈이라서 조금 높게 보는 거지. 입스위치가 프리시즌에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EPL 일부에서는 워낙 성적이 안 좋았어도 3부에 있던 버밍엄 상대로는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입스위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입스위치 아마 가장 많은 골을 넣지 않았나요? 리암 델랍이? 이적을 했습니다. 첼시로. 그리고 들어온 선수는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크지 않나. 그래서 버밍엄 입장에서는 홈이라서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버밍엄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뭔가 승패로 갈린다 그러면 이제 오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버로. 요 경기. 뭐 첫 경기라 그런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애매하다 해서 무 찍기에는 포르티나하고 고어헤드는 무에 좀 가깝긴 한데 버밍엄 입스위치에 이제 델랍의 첼시 그 어디냐 이적도 있고 또 원정이고 아무리 프리시즌에 성적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 팀들이 뭐 그렇게 강팀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홈팀인 그래도 그 기세가 있잖아요. 3부에서 올라온 그리고 하필 또 프리시즌 보면은 홈에서는 또 진 적이 없어요. 노팅엄도 잡았기 때문에 버밍엄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한 5.5 대 4.5 6대 4까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첫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저녁이랑 또 새벽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봐서 아마 낮쯤에 와서 저녁에 있는 경기 진짜 짧게 코멘트만 하고 해축 위주로 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래서 1, 2부 나눠 하진 않고 한 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일찍 오면은 뭐 1, 2부 나눠서 오전에 저녁 경기 하고 오후에 뭐 해축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번 주는 한 번에 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 아까 방송에서 언급한 뭐 고정 시간 이런 것들을 다음 주 중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고민 중인 게 해축의 비중을 높일 거기 때문에 굳이 2번 해야 되나? 토요일날 주말에 뭐 일요일은 미축 때문에 뭐 오전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2번 해서 그 의미 없는 이제 비중이 낮은 뭐 K리그, J리그를 많이 소모할 바에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분석을 하고 와서 해축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언급만 하는 정도로 하면은 한 번에 해서 시간이 좀 길다라도 그렇게 하고 아니다. 뭐 그러기에는 경기가 워낙 많다 하면 뭐 2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만 되면은 나중에 공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국내 경기 2경기 친선 경기 포함 LADBC 그 챔피언십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랑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기도 이제 해축이 시작하면은 다시 보기를 남겨야 될지 좀 고민을 할게요. 이게 구독으로 돌릴 수도 있고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공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